예,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느새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3, 4월 달 이제 영역별 문풀반 강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이 강의는 제가 이 학원에서 지금 올해 15년째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특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요새 신종 코로나19 요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원에 그 휴무 권고령을 내렸어요. 학원에 휴무 권고령을 내려가지고 사실상 학원이 지난 한 2주 동안 직강이 거의 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이 확산의 우려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좌도 역사상 처음으로, 물론 요건 제가 이미 인터넷 카페에 공지를 낸 것입니다만은 어쨌건 역사상 처음으로 이 강좌도 이제 말하자면은 인강 전용으로 첫째 주를 시작합니다. 직강생 등록도 분명히 다들 하셨는데, 여러 사람 직강생 등록도 하셨는데,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또 오늘 현장 접수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데스크에서도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 첫째 주만큼은 직강도 인강으로 돌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이 학원 15년째 강의하지만 이런 일은 제가 역사상 처음 겪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더 중요한 게 우리들의 안전과 건강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대략적인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다음 주, 아마 2주차 강의에서부터는 다시 이것을 좀 우리가 가동해서 직강도 다시 정상 가동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3, 4월 달 영역별 문풀 첫째 주니까, 먼저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먼저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맨 처음 계획은 이 3, 4월 달 인령 문학, 그리고 영어학, 영역별 문풀은 원래 7주 코스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첫째 주가 아주 비정상적인 기본 조건 속에서 오픈을 해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직강생분들한테는 이게 개강하는 주가 아니라 다음 주 2주차가 개강하는 주처럼 그렇게 체감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냐면은, 이제 원래 7주차였던 거, 원래 7주차였던 것을 8주차로, 그러니까 원래 7주차, 이게 원래 수업이었었는데 계획이 요거를 이제 8주차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왜 이걸로 변경이 됐느냐? 여기 우리 강의 제목에도 나오지만은 이것은 3, 4월 영역별 문풀이에요. 특히 영어학에 대해서는 영역별 문풀인데, 2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그러니까 2에서 8주차까지는 원래 예정대로 영역별 문풀로 가고, 1주차에는 원래 예정이 없었던 진단평가로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일정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직강생들도 그렇고, 또 기분상으로는 또 인강생들도 그렇고, 첫 주는 왠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픈을 안 하는 주처럼 여기기 쉬워서, 그래서 첫째 주에 진단평가를 배치하고, 원래 계획대로 7주, 원래 계획대로 7주는 2에서 8주로 배치해서 영역별 문풀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거 하나가, 원래 7주치 영역별 문풀은 한 주 늦춰서, 2주차부터 한 주 늦춰서 시작을 하되, 전 사회적으로 상황이 어수선한 첫째 주에는 원래 예정이 없던 진단평가를 하나 더 집어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주 수업을 제가 지금 한 주 수업을 더해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은 이제 오늘 개강을 해가지고
오늘 3월 둘째 주 토요일인 오늘 개강해가지고 4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5월 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5월 2일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총 저희가 이제 8주차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은 저희가 일반 영어 영미문학 그 파트를 먼저 풀이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촬영팀 선생님들은요, 오늘 이 시간이 3, 4월 그 문풀, 3, 4월 문풀 중에서 일반 영어 영미문학 3, 4월 문풀 1주차 1교시, 이게 1주차 1교시, 그렇게 촬영 선생님들은 요거 기록지에다 좀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일반 영어 영미문학 3, 4월 문풀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한 5분 정도 마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로 그 다음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문풀 모고 강의는 실전력, 즉 실제로 11월 달에 우리가 가서 1차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춘 실전 연습이에요. 실전 연습이라서 우리가 기본 이론 강좌보다는 좀 더 그 실전적인 포맷으로 진행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 4월 달 이 시간에 진행하는 일반 영어 영미문학, 일반 영어 영미문학 문풀, 3, 4월 달 일반 영어 영미문학 문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나오는 실제 문제, 실제 기출 문제에 일반 영어 영미문학 출제 트렌드를, 출제 그 방향을 그대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출제하고 해설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최근 들어서 우리 임용 80점 만점짜리 전공영어, 8점 만점짜리 전공영어, 이 시험에서 가장 양적인, 즉, 점수상의 비중이 가장 커진 과목이 바로 옛날에는 영교론이었는데, 이제는 그 영교론마저도 밀어내고 일반 영어, 영미문학이 가장 그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작년 시험에 보시면은 영교론은 28점으로 하향 조정이 됐지만, 일반 영어 영미문학이 32점으로 최다 배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3, 4월 달 일영 문학 영역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바로 그 배점 그대로 갑니다. 배점 그대로 가서 이제 그 매회 이제 그에 상응하는 점수만큼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총 매회 7문항 내지는 8문항, 매회 7문항 내지는 8문항, 뭐 그런 비중으로 매회 7 내지 8일 정도의 그 문항의 비중으로 우리가 일반 영어 영미문학 문제 연습을 하겠습니다. 3월 달에가 주로 7문항이고 이제 4월 달에가 주로 이제 8문항이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높여가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항 구성은, 일반 영어 영미문학 문항 구성은 실제 요즘 최근 연도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매회 다 반영해서 일반 영어 영미문학에서 출제되는 모든 영역, 모든 문제 영역을 매주, 매회 한 개씩은 다 다뤄보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난이도 올라가고 강화된 기평, 작년에 많이 어려웠죠? 작년에 많이 강화되고 어려워졌던 기평, 이것을 맨 앞에 2개 먼저 고정 배치, 전진 배치해서 연습하기를 시작하고, 고정 배치, 전진 배치해서 이걸 먼저 연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해마다 일령에 안 빠지고 나오는 그 서머리 무조건 매주 하나씩 꼬박꼬박 하고요. 그리고 또 일반 영어에서 밑줄 추론이라든지 구체적인 정보 찾아내기 같은 이런 구체성 있는 이런 기타 유형의 문항도 매주 한두 개씩 꼭 나오고요. 그리고 문학은 작년 아주 강화된 트렌드 그대로 시, 소설, 산문, 희곡, 이 문학의 3영역이죠. 시, 소설, 산문, 희곡이라는 문학의 3대 영역을 매주, 그것도 가급적 다 뭐로? 서술형으로. 작년 기출이 그랬잖아요. 시, 소설, 희곡이 전부 다 4점, 서술형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 제 강의에서는 시, 소설, 희곡을 매주
가급적 전부 다 뭐로? 서술형으로. 그리고 지문 길이도 어떻게? 작년 실제 기출문제 지문 길이와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일반 영어, 영미문학에 방금 말씀드린 모든 영역에 걸쳐서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매주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 대신 이제 난이도는 지금부터 당장 11월에 보는 최종 모고 실제 시험의 난이도로 바로 올리진 않았어요. 바로 올리지 않았고 아직은 상반기 좀 더 기초를 다지는 게 더 중요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그 점은 어느 정도 참조해가지고 문제의 난이도는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도에 인력 문학에 나오는 모든 문제 유형 영역들, 문제 패턴 영역들은 매주 거의 다 포괄해서 고루고루 다 연습되게 하는 요 컨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이 총 8주 코스 동안 인력 문학은 연습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매회 시험 시간을 이제 총 7, 8문항 주면서 50분, 54분 이런 식으로 제가 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시험지를 받으시면은 인강생, 부산 수강생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 시간도 잘 카운트해가지고 여기에 밀리지 않게 잘 좀 풀어보실 수 있도록 시간 엄수해서 직강생들이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원에 와가지고 조교 선생님의 통제하에 시험을 다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인강생분들은 알아서 풀어보는 거니까 자칫 이 부분 소홀하기 쉽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혼자 인강으로 들으면서 풀더라도 이 시험지에 써있는 시간은 엄수해서 풀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영어, 영미문학 이 3, 4월 영역별 문풀 첨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업은 1주차 첫 문제부터 8주차 끝 문제까지 기평, 서술형 모두 다 첨삭 대상입니다. 다시요. 1주차 첫 문제부터 8주차 끝 문제까지 모든 문항 다 첨삭 대상이고 직강생 선생님들이야 이제 1주차는 이 직강을 한 주 잠정 폐쇄하고 인강으로 돌렸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풀어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1주차 바꿨습니다만은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2주차부터는 와서 풀고 학원에서 답안지 제출하고 제가 수거해 가서 수거해간 답안지를 다음 주에 돌려드리고 채점 첨삭해서 이런 방식이고 인강생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접수합니다. 제 인터넷 메일 주소 컵클래식 다음.net입니다. 컵클래식 다음.net 여기에 이제 한글이나 워드로 혹은 그 스캔을 너무 어둡지 않게 깔끔하게 잘 하실 수 있으면은 그 PDF나 그림 스캔 파일 깔끔하게 잘 스캔할 수 있으면은 그런 스캔 파일로 요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강생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보내신 답안은 제가 그 다음 주까지 첨삭 회신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첫 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이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 촬영 제목은 일반 영어 문학, 1교시는 오리엔테이션, OT 강좌, OT 및 그 문제풀이, OT 및 문제 1에서 3번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학원에서 학원 전체를 폐쇄해버려갖고 직강생들도 다 지금 집에 시험지만 받았고 하신 상태고 해서 좀 분위기가 상합니다만은 제가 또 열심히 강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영어 영미문학 영미문학 일반 영어 시험지를 꺼내주시고 지금쯤 인터넷에 올라가 있을 해설지 파일도 같이 나란히 놓고 제 얘기를 이제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영어 영미문학 일반 영어 3, 4월 1주차 시험지 첫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요즘 바짝 강화된 그 기평 문제가 나란히 연달아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바짝 강화된 기평 문제가 나란히 연달아 말하자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기출에 이런 식도 많이 나왔죠. 그 본문이 있고 본문 밑에 커멘터리를 주고 이 커멘터리 안에 이제 본문에서 한 단어를 가져다가
메워서 완성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강조하듯이 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뭡니까? 매번 강조하듯이 이렇게 커멘터리가 있는 그 기입형 문제는 본문 해석 이전에 이 커멘터리 부분과 디렉션을 잘 보고 본문에서 어떤 정보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꺼내와야 되겠는가, 그걸 좀 보세요. 먼저 디렉션은 뭐 간단하죠. 본문에서부터 한 단어를 찾아가지고 밑에 커멘터리를 완성하라 이건데, 여기서는 디렉션에서 한 가지가 약간 구체화되어 있어요. 뭐가 한 가지가 구체화되어 있냐면은 본문에서 한 단어를 가져와서 이 밑에 커멘터리를 완성은 하되, 그렇게 완성은 하되 뭐다? 부사. 정답이 부사다 이겁니다. 이게 품사가 구체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에 맞춰서 또 우리가 답도 써야 돼요. 그럼 밑에 이제 커멘터리 내용은 뭐냐 이거죠. As indentured servitude change into slavery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연한 계약 노동이죠. 연한 계약 노동이라고 하는 게 indentured servitude, 연한 계약 노동이라고 하는 게 change, 변화됨에 따라서 뭐로 변화됩니까? slavery, 요 노예제도로 연한 계약 노동이라는 게 노예제로 변화됨에 따라서,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노예들이 discriminated, 차별을 받았다. 노예들이. 그 다음에 빈칸 땡땡, 이 부사죠? 부사니까 뭐겠어요? 어쩌지 하게 이게 되겠죠? 노예들이 빈칸 땡땡 어쩌지 하게 차별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various areas of life, 온갖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예를 들어 religion, 종교, 결혼, 기타, 인권, 이런 분야에 있어서 노예들이 뭐다? 그 다양한 이런 영역에서 어쩐다? 빈칸 무슨 요런 걸로 차별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정보는 그겁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정보,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정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노예들이 차별받는 거, 안 좋게 대함을 받는 거, 안 좋게 대함을 받는 거, 그거가 대체 뭐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온갖 나쁜 차별들이 이제 벌어졌는가, 이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본문을 봅시다. 본문 처음 보면은 이거 나오죠? 미국에서의 슬레이브리, 노예제는 언제 시작됐어요? 1619년에 오래됐군요. 근데 그때 더치쉽, 이 네덜란드 배가 약 20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제임스타운이라는 데, 버지니아주, 이 버지니아주는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워싱턴 DC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버지니아주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또 버지니아주예요. 여기 제임스타운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에 네덜란드 배가 20명의 아프리카 사람을 싣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미국의 식민지 거주자들에게 팔아먹었어요. 뭐로 팔아먹었냐면 indentured servant로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indentured가 참 이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연한 계약, 몇 년간 일할 것인가, 그 일하는 연수의 한도를 정해놓은 이거죠. 연한 계약을 한 그 서번트, 하인들로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본문 넷째 줄부터는 indentured servitude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연한 계약 노동은 달랐다, 노예제랑 뭐뭐한 점에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은 요 첫째 달락 끝날 때까지는 너무 꼼꼼하게 리딩을 할 필요가 결론적으로는 없는 대목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여기 넷째 줄부터 첫째 달락 끝날 때까지는 뭐냐면은 연한 계약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였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 밑에 디렉션,
밑에 커멘터리에서 채워야 될 건 뭐죠? 연한 계약 노동이 어쩌다 뭐 요걸 채우는 겁니까? 그거가 아니죠. 연한 계약 노동을 어떻게 했다 그걸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채우라는 게 아니라 뭐죠? 연한 계약 노동 말고 노예로 살 때에 이제 이 흑인 노예들은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로 무슨 한 방식으로 차별받았다.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해석을 어느 정도라도 좀 더 집중 많이 해서 봐야 될 것은 어디서부터 많이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이 연한 계약 노동, indentured servitude 요 얘기가 끝나고 slavery, 노예제가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그 대목을 탁 덜미를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둘째 단락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둘째 단락 봅시다. Over the years, 여러 해가 지나면서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indentured servitude, 연한 계약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evolved, 변화해 갔다. 노예제도로. 그리고 나서 그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eventually, 마침내 뭐다? legalized, 합법화되었다. legalized, 합법화되었다. 답을 얻기 위한 최초의 본격적 힌트 여기서 나옵니다. 합법화, 노예제 합법화. 고로 노예제 자체가 합법화, 즉 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은 노예들이 겪는 온갖 차별도 사실은 뭐의 명목으로 차별받겠어요? 그렇죠. 법이라는 명목으로 차별받는 것이겠다라고 우리가 좀 예리한 사람들은 짐작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합법화 다음에 뚜루 뭘 통해서 합법화되었냐? variety of, 다양한 스태튜트라고 하는 것이 법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슬레이브 코즈란 말은 규약 이런 얘기요. 슬레이브 코즈, 노예 규약. 다양한 스태튜트, 법규와 슬레이브 코즈, 노예 규약에 의해서 이제 말하면은 합법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이렇게 안 어려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의 코드 규약 1705년 이것은 stated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모든 노예들 어떤 노예들이에요? Who had not been of the Christian faith, be of가 뭐뭐를 갖고 있다 이거죠. not been of니까 뭐뭐를 갖고 있지 않은 뭐를 기독교 신앙을 그들의 native country 본토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노예들은 뭐다? considered, 간주되었다. 뭐로? real estate, 부동산, 재산 같은 걸로, 물적 재산으로 누구의 그 노예 소유주의. 이럴 수가. 종교가 없으면은 뭐다? 노예 주인들의 재산처럼, 사람이 아닌 물건, 재산처럼 간주되었다라는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other laws, 그 다음에는 다른 법들은 또 어쨌다. 그 다음 그 밑에 줄 끝에 보면은 acts were also passed. act라고 하는 건 법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severe punishment, 심한 형벌을 내리겠다. 누구에게? runaway slaves, 도망 노예들에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those resisted their masters, 주인에게 반항한 그 사람들, 그 노예들은 어쩌다. 그 다음 legally be killed, 합법적으로 죽여도 되었다. 주인들이. 드디어 답 나왔어요. 우리가 저 빈칸의 답이 뭐라고 그랬죠? 부사. 그렇죠. 빈칸의 답을 부사라 그랬는데, 그리고 주요 내용이 뭐랬죠? 법. 그렇죠. 법에 의해서 노예들이 온갖 안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요게 이제 답이고, 그렇죠. 요게 답이고, 이제 빈칸을 그걸 메꿔야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법에 관한 걸로 빈칸을 메꿔야 되는데 따라서, 그리고 부사가 돼야 되는데 드디어 법에 관한 부사 나왔죠. 뭐라고? legally, 법적으로. 요게 그래서 답이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시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콕 집어서 다 써주시면 되는 바로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슬픈 얘기지만, 둘째 단락부터
이제 연한 제한 뭡니까? 계약 노동이, 연한 계약 노동이 노예제로 바뀌면서 법에 의해서 노예제 자체가, 그렇죠? 이 전체 노예 자체가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노예들도 법에 의해서 이제 말하면은 온갖 차별 대우까지도 다 받았다라는 그게 1번 글의 내용이고, 법에 의해서 법대로 legally, 요게 바로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요거는 일반 영어 지문인데 약간 특이한 소재예요. 특이한 소재인데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은 맨 처음에 나온 질문 있죠. 이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이 글 전체의 사실은 그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들은 왜 책을 쉘브즈, 서가에다가, 책꽂이에다가, 왜 우리들은 책꽂이에다가 왜 책을 꽂는가? 거의 이상하다. 책은 우리가 읽어서 좋은 정보를 습득하거나 아니면 좋은 문학적 체험을 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책은 잘 읽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책은 잘 읽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용적으로만 보면은 책꽂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책상 위에나 책상 밑에도 공간 있잖아요. 자기가 읽을 책상 위나 책상 밑에 그냥 공간에다가 쟁여놓고 받침 같은 거 하나 좀 깔고 쟁여놓고 그때그때 살짝 허리 숙여서 필요한 책 읽고 싶을 때 꺼내서 읽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꼭 책상 위나 밑 아니라 다른 공간에도 대충 저장만 해놓고 그때그때 보고 싶은 책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꺼내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죠? 가구의 일종인 책꽂이를 사거나 만들어서 가구의 일종씩이나 되는 쉘프, 책꽂이들을 만들거나 사서 거기다가 착착착착 줄 맞춰서 꽂아놓는 이런 짓까지 한다 이겁니다. 대체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이유가 뭔가?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대체 이유가 뭔가라는 거, 그것을 따져 묻는 게 이제 이 글 전체의 주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이것은 아주 embarrassing한 난처한 질문이다, 답하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나의 답은 뭐다? 이 책꽂이에다가 굳이 책꽂이를 마련해서 굳이 거기다가 책을 꽂는 이유는 뭐다? 빈칸 1번 이런 이펙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거다 라는 것이 뭐다? 거기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빈칸 1번 요거가 나의 답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빈칸 1번 요거가 나의 답변이다. 그러면은 이 글 전체의 주제가 맨 앞에 질문에서 나왔고, 전체의 주제를 도입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빈칸 1번에다 뭔가 정답을 콱 꽂아 넣으면은 그게 뭐다? 이 글 전체의 키워드, 이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이 표방되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할 일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할 일은 뭐냐면은, 이 글 전체의 핵심이 뭐냐? 이 글 전체의 핵심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면 쭉 읽다 보면은, 우리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번역본도 있는데, 쭉 읽다 보면은, 책을 단지 읽기 위해서 마련해두는 게 책꽂이가 아니라, 그게 뭐다 하죠? 책꽂이라는 것은 책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그룹핑과 어떤 순서로 책을 꽂아 놓느냐에 따라서 뭐다? 책꽂이는 묘하게 아주 알록달록 아기자기 이쁜 그런 장식 효과, 시각적, 미술적 그런 장식 효과, 아름답게 치장하는 효과, 이게 책꽂이에 쭉 꽂혀있는 책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나타난다. 이쪽 책꽂이는 책 표지가 파란색, 빨간색, 무슨 색 책들을 쪼르륵 꽂아놓고, 그 책꽂이 그 다음 옆칸에는 검정색, 노란색, 회색, 무슨 표지 색깔의 책들을 쫙 꽂아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딱 이렇게 꽂아놓고 책꽂이 보면은, 와, 이런 색깔 쫙 이어지고, 이런 색깔 쫙 이어지고, 요런 색, 요런 섞여있고, 와, 이래가지고 시각적으로 아주 장식적으로 보기가 이쁘고 참 좋구나 하는 그런 미적, 시각적 그런 아름다움 추구를 위해서, 그래서 책꽂이에 책을 아주 계획적으로
미적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잘 꽂아놓고 그걸 즐기려는 이런 목적이다라는 게 뭐죠? 그렇죠. 이걸 전체 이제 주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장식적이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책꽂이를 이용해서 칠 꽂는다는데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라고 할 때 무려 셋째 단락. 아이고 겁나게 멀리 떨어졌네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최근 연도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 일반 영어 빈칸 키 문제가 빈칸이 있는 부분과 그리고 그 빈칸에 들어갈 가장 척박한 단어가 나타나는 부분이 뭐 5줄, 10줄, 심지어는 열 몇 줄 이상까지도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월 달 문풀, 일반 영어 문학 영역별 문풀에서도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가야 돼요. 그러면은 빈칸 1번은 본문 셋째 줄, 첫째 단락 셋째 줄에 있는데 답되는 단어는 어디 있냐? 마지막 단락. 셋째 단락이죠? 셋째 단락에 그것도 여섯째 줄 끝에 있다. ornamental, 장식적인, 장시 효과 내는 요거가 답으로 나와 있다. 장식적인, 장시 효과 내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윗줄에 보시면 그렇게 있죠. ornamental 윗줄에 보시면 인디 실제로도 정말 참으로도 실제로도 내가 그걸 더 많이 연구해 볼수록 이때 그것을 연구해 보다라는 것은 책꽂이에 그 꽂아놓은 책들을 그 모양들 그걸 내가 연구해 볼수록 더 많이 나는 느낀다. 책꽂이에 쭉 꽂아있는 책들의 모양을 많이 쳐다보면 볼수록 더 많이 뭐를 느끼냐? 나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sufficiently하게 충분히 장식 효과가 있다. as it stands, 지금 상태 그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요거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걸 전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쭉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As reassembling of the books might spoil the color scheme. Any라는 거, any. 그것 또한 reassembling, 재배열이 뭐에 재배열이에요? 그 책들, 지금 책꽂이에 꽂아있는 책들이죠. 책꽂이에 꽂아있는 책들을 그 어떠한 방식으로건 reassembling, 재배열을 하면은 아마도 color scheme 말하면은 색채의 스킵이란 말은 이때는 계획, 배합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 배합. 여기서 배합이겠죠? 컬러 스킴, 색채 배합을 어쩐다? 망쳐놓는다. 그러니까 책꽂이에 책을 아무렇게나 꽂아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러요러한 식으로 쭉 꽂아놨더니 어쩐다? 책꽂이에 있는 책들의 색채의 배합이 가장 이쁘게 되는 걸로 꽂아놓는 것이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아무렇게나 흩어놓으면은 이쁜 그 색채 배합이 색채 조합이 보다 망가진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얘가 나오죠. 뭡니까? 무슨 베테커의 스위스 여행 안내, 빌레트, 이것은 홍색인데, 중간에 청색을 두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가 된다. 그 홍색이 돋보인다. 이런 식의 말들도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본문 밑에서 다섯째 줄 끝에 보시면은 We had a woman here only yesterday. only yesterday는 오직 어제가 아니라 only yesterday는 바로 어제 이런 얘기예요. 바로 어제 어떤 여자 한 분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물어봤습니다.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How pretty your books look. 감탄물이죠. 어우, 책꽂이 책 꽂아놓은 것 보세요. 참 이쁘기도 하네요. 라고 감탄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뭐다? 한마디로 이 글의 핵심들이다. 핵심들. 그리고 여기서 결국 이 책꽂이 색채 배합, 컬러 스킴 잘해가지고 책 꽂아놓고 그래서 거기서 색깔 잘 어우러진 거 잘 보고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마디 키워드로 말한 보다 마지막 단락 아까 여섯째 줄에서 봤던 오너멘탈, 미적인 장식의 효과, 오너멘탈, 장식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답은 2-1번 답은 완벽히 해결했고, 그런가 하면은 이 마지막 단락 첫째 줄에는 그 말이 나와요. So then 따라서 당신의 서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당신이 책들을 머무하는 장소가 아니다.
뭐라기 위해서? available information. 유용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이번에 들어갈 말은 뭐가 결정적인 클루, 단서가 되냐면은, available information. 요거. 유용한, 정보, 요거.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가 요게 이제 말하면은 뭡니까? 책꽂이를 놓고 서재를 갖는 그런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뭐 하죠,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해서 책을 찾아보죠. 책에서 정보를 찾아보죠. 즉, 책을 참조해서 읽어보죠. 그래서 참조해서 읽어보다, 잘 참조해본다. 이런 말이 이 문맥상 빈칸 2번에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빈칸 2번에 들어갈 말은 저 위에 REFER 둘째 단락 넷째 줄 보시면은 in order that you could refer to them when necessary. 당신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refer to 참조해서 보기 위해서란 말 나오죠. refer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클루 힌트가 되는 게 빈칸 2번에도 refer 다음에 to고 저 위에서도 당연히 refer 다음에 to고 하니까 이 문장 패턴상의 유사함 요걸 잘 캐치해서 그 빈칸 다음에 to가 올 수 있는 거 저 위에 본문에서 봤더니 refer다 요렇게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빈칸 2번하고 그 refer란 답이 나오는 부분하고 한 10줄 떨어졌죠? 바로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딱 캐치해내는 그것도 뭐다? 가급적 최대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캐치해내는 거 진짜 많은 반복 연습이 여러분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기입형 일반 영어 작년에도 어렵게 나왔던 일반 영어 기입형 2개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3번 문제까지 보십시다. 3번 문제까지. 이것은 영시 문제예요. 근데 영시는요, 제가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영시는 시가 짧으나 기르나 제가 볼 때 시가 어려우나 쉬우나 할 거 없이 영시는 사람들이 잘 못 풀더라고요. 이것도 시 자체는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길지를 않고 또 뭐죠? 시 자체가 길지를 않고 또 뭐죠? 한마디로 또 그 해석이 어마무시하게 어렵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나온 두 개의 과제 말하면은 이 시의 요지를 한두 문장으로 써라 하는 요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게 둘째 과제가 뭐냐면은 요 시의 셋째 단락, 넷째 단락에서는 쉐어드된 공통적인 리터러리 디바이스, 문학적 장치가 있다. 리터러리 디바이스라는 게 뭐냐면은 은유법, 직유법, 환유법, 제유법, 의인법 뭐 이런 거 있죠. 의인화, 의인법 이런 거 있죠. 요런 온갖 수사법들, 문학적인 문장 수사법들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한다? 리터러리 디바이스라고 한다. 은유법, 제유법, 환유법, 직유법, 의인법, 인용법, 인유법 이런 것들, 과장법 이런 것들, 점침법, 정강법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리터러리 디바이스에 속한다. 그러면 3년과 4년에는 쉐어드된 공통으로 나오는 수사법은 뭐뭐들이 있는가? 공통으로 나오는 수사법들이 대관절, 도대처 뭐뭐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셔야겠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먼저는 주제부터 알아봅시다. 이 시는 짤막해요. 한 연에 2줄씩밖에 또 안 돼요. 그래놓고 그걸로 6년, 12줄 만들었어요. 처음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무만큼 러블리한 시를. 그러니까 나무만큼 러블리한 시를 못 봤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뭡니까? 뭐가 더 아름답다는 겁니까? 나무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시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무만큼 러블리한 시는 못 봤다니까? 그렇죠. 나무가 더 어쩐다? 러블리하시다.
라는, 그렇죠. 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첫 연에서부터 시의 요지는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어요. 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나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보다도 온갖 좋은 점들, 덕목들, virtues, 덕목들이 많은 것이 뭐다? 나무. 요게 바로 이 시 전체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둘째 연 보시면 트리, 나무란 뭐냐? 그의 배고픈 입을 뭡니까? 프레스트 대고 있다. 굶준 입을 대고 있다. 어디에? All sweet flowing breast.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대지, 이 넓고 넓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sweet, 감미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sweet flowing, 젖과 꿀이 흐르는 감미로운 꿀이 흐르는 breast, 가슴에. 그러니까 요 둘째는 뭐냐면은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가 공중에 떠서 자라나요? 아니죠. 나무가 물속에서 둥둥 떠서 자라나요? 아니죠. 나무는 어디 자라죠?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는 자라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과 온갖 양분들, 그렇죠? 물과 온갖 영양분들을 그 땅 속에서부터 끌어올려서 그걸 먹고 사는 게 나무죠. 이걸 마치 뭐로 비유한 거냐?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고 살아가는 그것에 비유한 게 바로 둘째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살아갈 수 있듯이 나무도 이 땅, 이 대자연, 드넓은 대자연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나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연 봅시다. 나무는 어떤 나무냐? Looks to God all day. Look to는 누구 쪽을 향해서 보다. 누구를 의역을 하면 우러러보다, 바라보다. 하느님을 바라본다, 우러러본다. 나무는 그것도 어떻게? 하루 종일. 그리고 lift her leafy arms to pray. lift, 들어올린다. 자기의 leafy, 이파리가 많은 팔을 들어올려서 나무가 뭐를 하냐? pray, 기도를 한다. 한마디로 그 나무를 보면 나뭇가지가 이런 모양으로, 보통 그렇죠. 보통 이런 모양으로 나뭇가지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위로 치솟아 있잖아요. 그런 나뭇가지가 이렇게 약간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위로 치솟아 있는데, 요걸 이 시에서는 뭐로 봤냐? 마치 나뭇가지가 두 손을 번쩍,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마치 하느님께 기도하는 듯한 모습의 나무, 요게 셋째 연의 핵심인데, 결국 이게 뭐냐?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오늘 채점 기준 모범답안, 채점 기준 모범답안 했듯이 파이어티, 경건함, 거룩함. 나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덕목이 벌추 덕목 중에 하나가 거룩함, 경건함. 이게 있다, 나무에게는.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 경건함. 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넷째 연에 나무는 어떤 거냐? 매일 뭐할 수 있다. in summer, 여름에 wear, 입을 수 있다. 또는 뭐뭐를 틀어줄 수 있다. 뭐를, 네스트, 둥지를, 로빈, 방울새들, 지바퀴새들 둥지를 어디에? 자기의 머리카락에 지바퀴새의 둥지를 이때 wear, 틀어줄 수 있다. 품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wear가. 그러니까 나무의 둘째 덕목은 뭐예요? 나무의 둘째 덕목은 다른 생물들, 새라면 새, 이런 다른 생물들과 더불어 살 줄도 아는 그런 조화로움, 또는 새들에게 둥지틀 자리를 내어주는 자비로움, 너그러움, 더불어 사는 조화로움, 남에게 베푸는 자비로움, 너그러움, 요런 덕목을 넷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시는 나무가 갖고 있는 여러 virtues, 장점들, 덕목들, 요것들을 막 노래해 주시는 그런 시다라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답은 나왔지만, 이 시 주제 답은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upon whose bosom, 그 가슴에, 나무는 자기의 가슴에다가, snow has lain, 눈이 내리면, 나무는 자기 품에 눈이 내리면은, 어떻게 하냐면, who intimately lives with rain, 나무는 자기 가슴에 눈이 내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는, 즉 나무는 intimately,
다정하게, 친근하게 lives with rain, 비와 함께 살고. 자, 이것도 뭡니까? 나무가 다른 존재, 비라고 하는 다른 존재와 함께 사는 조화로움. 그것도 어떻게 해요? intimately, 다정하게 함께 사는 이러한 따뜻함, 너그러움. 역시 여기서도 뭐다? 조화로움, 따뜻함, 너그러움이 나무의 virtue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끝단락입니다. 끝연. 나무를, poems are made by fools like me. 시, 지금 이게 시잖아요. 요런 시는, 이렇게 시는 뭐다? 나 같은, like me, 나 같은 바보들이나 만드는 게 시다. 하지만 뭐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나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하고 나무를 끝으로 비교하고 끝냈죠. 그런데 뭐가 월등합니까? 나무가 월등하죠. 왜 그래요? 시는 왜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인데 잘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는 아니죠. 바보라고 했죠. 시, 아이고 나도 지금 시 썼지만 시, 이건 바보들이나 쓰는 거야. 하지만 나무, 저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만든 거야. 이래버리니까 결국 끝날 때도 뭐다? 나무는 하느님이 만든 거 해가지고 뭐다? 나무를 칭송하고 끝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다? 이 시는 나무에 대한, 나무가 가진 덕목, 좋은 점, 훌륭한 점에 대한 하느님이 함께 해주고 조화를 이루며 살고 너그럽고 자비로우고 이런 나무의 virtues, 덕목에 대한 praise, 칭송시가 바로 이거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둘째 과제인 셋전과 넷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수사법이 뭐냐면은 우리 여기 해답이 있는 것처럼 의인법이죠. 의인법, personification, 의인법이에요. 손 들고 기도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집 밖의 새 방울 새를 품어준다. 이게 뭡니까? 마치 사람이 하는 듯한 행동을 나무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의인법이죠. 손 들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것에 나무를 비유한 뭐다? 의인법이다라고 우리가 의인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인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던 제가 해석하면서 말했던 그러한 경건함이나 조화, 자비로움 이런 덕목들을 이런 구체적인 덕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의인법이라고 하는 수법을 썼다. 이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방금 이제 첫 시간 OT를 했고 일반 영어 문학 문풀 시간이었는데 OT를 냈고 문제 1에서 3까지 했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요. 그 다음 시간 지날게요.